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고용 창출과 동반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환경 분야 우수기업들이 참가해 녹색 기술 관련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녹색 환경산업 취업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불합격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도전하는 지원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G그룹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 채용에 1,200여 명이 몰려 경쟁률 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씨 반갑습니다. 예. 네, 재권 씨,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상원 씨 생일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무슨 날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마 아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산의 날이라고 합니다. 산의 날이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산도 날이 있더라고요. 몰랐네. 네, 요즘 근데 단풍이 너무 좋아서 산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지만 뭐 쓰레기도 많이 버리시고 산을 네. 또 훼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럴 때 보면 조금 산한테 우리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산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호흡하기도 힘들어요. 네. 네, 뭐 올라가서 즐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좀 쓰레기라도 좀 치우고 네. 산을 좀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건강한 마음, 네. 그리고 건강한 몸과 함께 취업 전선에 또 열심히 뛰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알찬 소식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 취업엔 국내 최초로 카카오톡 서비스 펼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아이디 워크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취업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 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하는데요. 한국경제TV 박준식, 정봉구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제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제 상당히 이름이 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 양성 협의회 출범식. 그 현장에 혹시 다녀오셨나요? 20글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보면은 협의회도 많고 협의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제 또 새로운 협의회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뭐 그저 그런 뭐 비슷한 류의 협의회는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개념의 협의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 양성 협의회 출범식에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자, 그냥 줄여서요. 일단 우리끼리 그냥 협의회라고 하죠. 예, 예. 협의회라고 하고 어떤 곳이에요, 여기 활동하는 게? 네.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협의회는 76개 대중소기업이 참가를 해서 글로벌 이제 경쟁력의 발판이 되는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한 협의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협의회 초대 회장은 2년 동안 포스코에서 이제 맡게 됐고요. 어제 행사가 삼성동 포스코 빌딩에서 열린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적 자원 개발에 나서게 되는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그 개발을 하자.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자. 이런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됐고요. 분기마다 워크숍과 뭐 심포지엄과 같은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요.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고 또 인적 자원 개발의 경험과 그리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와 이제 운영기관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LG전자에서 기업대학이 이제 처음으로 출범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핵심은 LG전자의 협력사 직원들까지 이제 같이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그동안에 구체적인 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력 양성을 서로 이렇게 협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요, 박준식 기자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니고 왜 남의 회사 직원을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지금은 정말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자기 회사, 자기 조직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는데, 네. 근데 사실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남이 잘 돼야 자기가 잘 되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협력사, 자회사들 그 채용박람회를 같이 공동으로 열어준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걸 왜 했느냐? 협력사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채용을 해서 좋은 부품을 만들어야지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 제품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고 모든 대기업과 큰 기업들이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보면 한 150개에서 뭐 많게는 1000개 가까이 협력사들이 있는데요. 협력사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개발할수록 그 대기업군, 그리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그룹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 양성 협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우수한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사실은 이 물밑 작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좀 전에 이 화면에서 이치필 장관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축사라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같이 한번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회 양성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문제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인재를 가꾸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서 인재를 길러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조됩니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장관의 어떤 축사가 잘 전달 안 될 수 있었는데 다시 좀 전달을 하면은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중소 상생기업을 통해서 대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 양성을 협력사랑 같이 진행하고 요즘 대기업들 보면은 이 훈련원회가 있습니다. 훈련원회는 자사 직원들도 훈련시키지만은 협력사 직원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협의가 잘 됐으면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가 적지 않은 또 이 비용을 또 부담을 하니까 좀 실효적인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좋은 취지인 만큼 정말 뭐 좋은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직업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요? 어유 이거 너무 즐거운 소식인데요. 네. 네. 이거 원고 작성을 하면서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낯이 뜨거운 뉴스긴 한데요. 이게 또 보세요. 직접 하셨죠, 원고 작성이요? 예, 좀 예. 해주세요. 아무리 뭐 우리 방송이지만 또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거는 또 못했다고 질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이번에 좀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입으로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직업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공모전을 벌였습니다. 과연 한국직업방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실제 채용이라든지 좀 어떤 직업 활동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요즘 또 이 젊은 구직자들, 그다음에 또 새로 이제 재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할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 중에서도 항상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그때도 좀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요. 네. 또 SNS에서 트위터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경우도 적극적이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때요, 홍 기자님?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신세대들에 맞춰서 사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 뭐 20대거나 이제 SNS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세대에 맞춰서 서비스를 구축을 해놨고요. 사실 이제 요즘 TV를 제 시간에 뭐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동을 하면서 지하철에서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간 날 때 시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올라온 내용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주로 다뤄주는 취업앤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됐다. 취업앤 얘기네요. 취업 준비생이지만 취업앤을 틈틈이 보고 제시해주는 길만 보고 쭉 따라가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감사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감사한 일이고요. 네. 또 다른 사연을 보면요. 4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은퇴 후의 일이 걱정이 된다. 지인의 추천으로 직업방송 채널을 시청을 했는 그 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특강을 해주는 걸 알게 되면서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다. 그 뭐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이거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당장이라도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남겨주신 사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저희 한국직업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 이 취업의 뉴스 시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실무 강의가 상당히 또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결혼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엑셀을 봤는데 상당히 좀 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재취업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용기를 얻었다는 이제 주부 사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했었는데 이 직업방송에서 나오는 이 엑셀 과정을 보면서 이 자녀와 함께 본인도 엑셀을 배우게 돼서 상당히 좀 이 교육적인 효과를 봤다라는 이제 주부님의 사연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직장인들 보면은 엑셀이라든지 이런 그런 실무적인 거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다루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청을 하면서 실제 자기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열심히 좀 좋은 내용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닭고기 인사 같아요. 한번 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그 애니타임, 애니팡을 즐기시는 이지연 씨가 준비한,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남성 휴직자, 육아휴직자가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뭐 육아휴직 대상과 급여가 또 확대가 됐고, 또 요즘에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관계 변화 등의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35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 차지하는 비중은 3%도 미치지 못해서 이 남성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인식 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한다는 그런 분들 좀 많이 봐서 그래도 좀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체의 3%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적은 수치인데요. 네. 좀 놀랍네요. 네, 일단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1987년에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이제 사실 임금 보전과 같은 이제 지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2001년 11월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01년에는 2명뿐이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요. 네. 그 제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2002년에는 78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후 2003년에는 104명을 넘어서면서 2008년 355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했고요. 2009년에는 502명, 2010년에는 819명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작년에는 1,402명을 기록하면서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왔는데요. 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2008년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약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각각 1년씩 2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 원 정액에서 월 임금의 40%인 이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로 인상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또 장려하고 있고요. 또 정부는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여성인데요. 이로 인해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용부에서도요, 남성들도 육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남성들이 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뭐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만 그 육아를 담당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아기는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의미에서 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좀 계속해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육아휴직 1년 쓰는 거는 물론 좋은 제도긴 한데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저는 출산 휴가라도 좀 법정 휴가를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첫애 때 하루 쓰고 둘째 때 하루 썼습니다. 네. 아직도 인식이 네. 출산 휴가 쓴다 그러면 네가 애 낳냐. 사실 그게 우리나라 이 기업 문화 이 풍토거든요. 예. 육아휴직 한다 그러면 네가 애 키우냐 아마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빨리 바뀌는 게
어떤 뭐 출산 휴가, 그다음에 육아 휴직을 이렇게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육아휴직 이제 쓸 수 있는 기회는 끝나셨잖아요. 뭐 어떤 이제 휴직을 쓰고 싶으세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클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알겠습니다. 뭐 휴직을 안 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볼 시간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취업 시간에 다양한 소식들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용 정보가 한꺼번에 흘러들어오는 곳, 이 전국 고용센터 연결해서 알짜 채용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전으로 가봅니다. 대전 고용센터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고용센터 이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대전 지역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채용 정보부터 알아보죠. 소개해 주실까요? 네,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남양유업 주식회사 대전 지점에서 영업기획관리 사무원을 모집 중입니다. 본 업체의 거래처인 산부인과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교육 및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초대졸 이상자를 모집 중이며 주 5일 근무 외에 연봉은 2,7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복리후생이 잘 마련되어 있는 업체이고 경력은 무관이오니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께서는 워크넷을 통해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을 모집 중인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구 파남동에 있는 미소기획에서 요금 정선원을 모집 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파남영업소에서 근무하실 예정이며 3교대 주 5일 근무입니다. 제시급여는 월 165만 원으로 장애인분들만 지원 가능하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원을 모집 중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계정동에 위치한 광동제약지사에서 거래처 영업관리 하실 분을 모집 중입니다. 광동제약은 비타 500이나 옥수수 수염차 등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밖에 기타 음료 판매 영업이나 거래처 영업으로 배송 업무까지 겸하기 때문에 일종 면허증 등은 필수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6일 근무에 월 급여는 200만 원으로 일종 면허 소지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구인 정보는 채용 시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지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고용센터 연결해서 이 행사나 프로그램 알아보다 보니까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더 발빠르게 정보를 캐치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이 행사나 프로그램들 참 많더라고요. 대전 지역에는 어떤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10월 25일 대전시청에서 2012 대전 일자리 종합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 2, 3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100여 개의 구인업체와 3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100개의 부스에서 현장 참가 업체의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며 구인 정보 게시대를 통하여 미참여 업체들의 구인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컨설팅관을 통해서 구직 신청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업 심리 검사관을 통하여 직업 탐색 및 진로 선택 검사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 행사로는 1층 로비에서는 테마별 직업 체험관과 유망 직업 정보와 자격증 등을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즉석에서 면접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및 지문 적성 검사관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3층 세미나실에서는 청년 취업 예정자들을 위한 취업 특강의 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면접도 이뤄지고요. 그리고 부대 행사도 상당히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참여 방법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박람회 참여자분들께서는 현장 면접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또 구직 신청을 위한 본인의 신분증을 각자 지참하시고 대전시청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구인 정보와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2층과 3층 로비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취업 컨설팅이나 심리검사 등도 2층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3층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부대 행사도 함께 참여해 보시어 직업 정보의 폭을 넓히는 기회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차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고용센터 이재희 구인상담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고용센터 조혜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볼 만한 채용 소식부터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로 주식회사 원영에서 식품생산직 사원 25명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원영은 CJ제일제당 주식회사의 협력사로 햇밥 및 쌀, 생면 등의 식품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140명의 근로자가 사하구 장림동에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채용 예정인 생산직의 주된 업무는 도정 설비 가동 및 설비 청소, 햇반 용기 투입 조작 및 설비 가동, 생산 제품 검수입니다. 근무 조건은 2교대 근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이후 교대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형태로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월 180만 원이며 연장 근무 수당과 창여금 400% 별도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 주식회사에서 수상운송 사무원을 구인합니다. 복합운송 주선업을 하는 업체로 현재 국내 및 3국간 수출 및 수입 업무를 맡아 하므로 영어와 중국어 가능자 2명을 구합니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하며 임금은 연봉 2천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마그네틱 제조회사 개성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현 업체에서는 CAD 2D와 3D를 이용하여 기계 설계를 하고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계 CAD원 1명을 구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연봉 2,100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자는 36명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구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채용 정보 고맙습니다. 이 구직자들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채용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부산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부산의 각 구청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구인구직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0월 19일 금요일 서구청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전해드릴게요. 서구토성초등학교 세사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참여업체로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선보공업 주식회사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동일금속을 포함한 28개사로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다문화 외국어 강사, 알선창구와 특성화 고교 전담 취업창구도 운영합니다. 부대 행사로 면접 전 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네, 구직자뿐만 아니라 이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들한테도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내일 진행될 2012년 서구청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분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업체를 확인 후 각 업체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현장 면접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서구청 전화 051-240-6686번부터 6687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면접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고용센터 조혜란 실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네트워크였습니다. 잠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